반갑습니다. 대경아입니다. 2024년 공사와 기금의 대출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 발표 소식과 보금자리론 개편, 그리고 매매와 월세 중 무엇을 고르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개편 보금자리론, 기존에 있던 디딤돌 대출, 입주단지를 위한 집단대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중에서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2023년 12월 28일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입양 가구에게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호제곱미터 이하로 기존에 있던 디딤돌 대출의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일반적으로 LTV 70%를 적용하며 생애 최초의 경우 LTV 80%를 적용받습니다. DTI는 60%를 봅니다. DSR을 안 보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대출 만기의 경우에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경화를 쭉 봐오신 분이라면 당연히 30년을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의 경우에는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절하였는데요. 소득 조건의 상한인 1.3억 원 이하더라도 연 3.3%이기에 현재의 코픽스 금리나 집단대출 금리와 비교해봐도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인 7천만 원 정도라면 30년 금리는 연 2.7% 수준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보금자리론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특례금리가 5년 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5년 내에 추가 출산을 한다면 특례금리가 연장되고, 그렇지 않다면 최저 수준으로 가산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단 5년 동안은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통계적으로 8년 안에 집을 팔게 될 것이고 내일도 모르는데 5년 뒤의 일을 벌써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최대 5억 원의 대출 한도, 이걸 역산해보면 LTV 70% 기준으로는 7억 2천만 원, LTV 80% 기준으로는 6억 2천5백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경우 LTV 70%라면 7억 2천만 원의 집을 매수할 때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활용하여 2억 2천만 원의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며, 생애 최초의 경우 LTV 80%라면 6억 2천5백만 원의 집을 매수할 때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활용하여 1억 2천5백만 원의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생아 특례를 활용해서 집을 살 때 적용을 해봐야겠죠. 연소득 7천만 원의 생애 최초의 경우 금리 2.7%를 적용받아 30년 체증식으로 최대 한도 5억 원을 실행하면 월 상환액은 112만 5천 원입니다. 매매 가격이 6억 2천5백만 원이 최대이고 현금이 더 있다면 그 이상을 살 수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집을 매수한다고 하면 필요한 현금은 1억 2천5백만 원에 월 상환액은 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매매 가격 4억 원 정도의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3억 2천만 원 정도 실행하면 월 상환액은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현금은 8천만 원, 월 상환액은 72만 원이 되겠네요. 이 정도면 현금이 조금 더 들어간다 뿐이지 웬만한 4억 원대 전용 84 아파트 월세 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보태면 2년마다 돌아오는 만기의 고통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신생아 특례 개꿀이니까 해당되시면 꼭 받으세요. 초저출산 국가에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집 사면서 이 정도는 받아도 됩니다. 이어서 개편되는 보금자리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된 자료죠. 2024년 1월 25일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년에 부동산 시장 주역이었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막을 내리고 보금자리론이 개편되어 공급됩니다. 우선 조건부터 봐야겠죠.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신생아 출산 가구, 1자녀 가구, 2자녀 가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가 역차별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보금자리론에서 1자녀, 2자녀를 공급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하향되었는데 보금자리론에서는 여전히 다자녀가 3자녀부터라고 나오는군요. 모름지기 정책에는 시차가 있는 겁니다. 연소득은 7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8,500만 원, 1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8천만 원, 2자녀 가구는 9천만 원, 다자녀 가구는 1억 원입니다. 소득 여건도 좀 손봐주지 아쉽습니다. 소득 한도 1천만 원 더 받으려고 아이를 낳는 집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대출 한도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다자녀 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는 4억 원, 생애 최초는 4억 2천만 원입니다. 한도는 아무래도 줄어들었네요. 대출 만기는 현행과 같이 최대 50년입니다. 기존 40년 만기의 경우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기존 50년 만기의 경우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혼가구에 제한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40년 경우에 신혼가구 만 49세 이하, 50년의 경우에 신혼가구 만 39세 이하로 제한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의 한도는 6억 원입니다.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이 9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6억 원은 좀 박한 금액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LTV는 70%이고 생애 최초는 LTV 80%고 DTI는 60%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리의 경우에는 기본 금리가 4.2에서 4.5% 나오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나 디딤돌 대출에 비하면 보금자리론 개편되더라도 금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은 코픽스보다 높은 수준인데 물론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죠. 일반적인 한도 3억 6천만 원, LTV 70%를 역산하면 5억 1,400만 원이고 생애 최초 한도인 4억 2천만 원, LTV 80%를 역산하면 5억 2,5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금자리론 적용해 보아야겠죠. 5억 1,400만 원의 집을 사기 위해 LTV 70%를 활용해서 3억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 필요한 돈은 1억 5,400만 원에 126만 원 원리금이 들어가겠습니다. 5억 2,500만 원의 집을 사기 위해 LTV 80%를 활용해서 4억 2천만 원을 대출받으면 필요한 돈은 1억 500만 원에 원리금 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가 누리는 이득은 들어가는 현금이 적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보금자리론 좀 구린 것 같습니다. 디딤돌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보금자리론의 유익은 대출 한도라고 해야겠고 디딤돌 대출의 유익은 대출 금리라고 하겠습니다. 확실히 디딤돌 쪽이 저렴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이시라면 5억 원 주택가격은 충분히 디딤돌 대출로 접근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어차피 최저임식 받으실 거 만기는 조금 무시하시고 디딤돌부터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은 집단대출 금리도 3, 4% 정도에다가 대환대출에 현금 지원까지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상 집을 이미 산 사람들이 많고 그 대출을 대환으로 이끌어내어 그 수수료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경향도 눈에 보입니다.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코픽스도 약간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파격적인 수준은 아니겠습니다. 역시 미 연준의 입을 잘 보아야겠죠. 신생아 특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2023년, 2024년 출산한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급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애기 태어나면 집사할 정신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다 태어난 애기 없고 유모차 태워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차 타는 것부터가 일인데 말이죠. 지갑도 얇아지는 병기이니 집은 언감생심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정신 단디 차려서 신생아 특례 같은 개꿀 대출은 챙겨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공사와 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볼 겁니다. 바로 모의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의 세상 범어를 신생아 특례 생애 최초로 매수해 봅시다. 현재 보니까 107동 6층이 6억 3천만 원에 나와 있네요. 생애 최초 LTV 80% 계산해보면 5억 400만 원인데 신생아 특례의 최대 한도가 5억 원이니까 5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오겠습니다. 필요현금은 1억 3천만 원 필요하겠고요. 연소득 7천만 원에 금리 2.7% 30년 체증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월 상환액은 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30년 체증식으로 사면 1억 3천에 113만 원이 되겠네요. 같은 단지의 월세는 3천에 130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면 월세가 75만 원, 9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현재 월세 금액에 현금 3천만 원과 월 25만 원이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월세보다 집 사는 게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성 협성 휴포레를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로 매수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102동 17층 같은 경우에는 월세 안고 매물이고요. 그래서 110동 12층이 5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생애 최초 LTV 80%면 4억 원, 그러니까 필요현금은 1억 원이 들어가겠죠. 연소득 7천만 원에 금리 4.2%, 원리금을 계산해보면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금 1억 원에 월 상환액 140만 원. 같은 단지의 월세는 보증금 3천에 130부터 시작합니다. 보증금 5천에 130만 원도 있네요. 그러니까 현재 월세에 현금 5천만 원과 월 10만 원이 더 있으면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같은 단지를 디딤돌을 활용해서 매수하게 되면 월 118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겠네요. 현금 1억 원에 118만 원, 그러니까 현금 5천만 원이 더 있으면 월 12만 원을 세이브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현재 대구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와 월세의 갭이 상당히 작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5.3%입니다. 1억 원을 환산하면 월 44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1,000만 원이면 4만 4천 원이겠죠. 원래는 전세와 월세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걸 매매와 월세를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그만큼 현금의 가치가 높아져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전세가는 현격히 낮습니다. 전세가율이 68% 수준이고 신축은 겨우 50%에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현재 전세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 신축 월세도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나 매매를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매매하는 적기 참 어렵습니다. 사이클이 맞으면 운이 좋은 거고 사이클이 안 맞아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가계의 상황에 따라 대출의 조건이 맞다면 충분히 저렴한 금리로 접근할 수 있고 기축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3.5% 이하, 신축을 매수하는 경우 금리 2.5% 이하라면 수익률 관점에서 사실상 월세보다 매매가 이득인 경우가 많으니까 매매
매매가의 등락은 시장이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주택의 사용가치 측면에서는 금리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봅니다. 사실 내 돈이 집주인에게 나가든 은행에게 나가든 나에게서 나간다는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그럼 나가는 돈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수많은 계산과 도전을 해야겠죠. 남 말 듣고 결정해봐야 아무런 득도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공부하고 판단해서 이전과 다른 삶으로 나아가야겠죠. 부동산 시장이 5년 뒤에는 어떨까? 우리 아이 초등학교 보낼 때까지 내가 여기 살면 어떨까? 우리 아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생각하면 여기 괜찮을까? 이건 물론 중요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겠지만 그보다 내 인생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 5년 뒤에도 내 인생이 지금의 모습과 같다면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해봅니다. 분명 공부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높아진 내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계속 젊음이잖아요. 그럼 계속 갈아 넣어야죠. 그래야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은 2024년 공사와 기금의 주택담보대출을 정리해보고 매매와 월세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